땅이야 땅. 우리 손주들이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제가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에서요. 지구안을 연기한 배우 최민식 씨의 대사인데요. 예로부터 집터, 묘자리의 기본이 되는 땅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쳐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세, 수세, 지세의 형상과 방위를 삶과 연결시킨 사상을 풍수지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화산 지리풍수연구소 주재민 소장을 통해 음양 오행설을 기반으로 한 땅의 이치 살펴보고요. 진주에서 좋은 기운이 나는 곳은 어디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경남의 풍수사세요. 네. 주재민 소장님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네. 먼저 청취자분들과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풍수를 통해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와. 풍수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화산풍수지리연구소 주재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네. 최근에 영화 파묘가 1000만 네네. 관객을 돌파하면서 네. 이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풍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풍수라고 하는 거는 바람과 어떤 물의 이치를 파악해 가지고 묘터라든지 네. 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집터의 기륭을 분석하는 것, 그것을 풍수라고 말을 하죠. 네. 그 극 중에 최민식 씨가 연기한 직관, 네네. 이 직관도 생소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떤 직업인지 이것도 풍수사로 보면 될까요? 네, 사실 풍수사죠. 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 관리를 뽑을 때 말이죠. 땅의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간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관리를 뽑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날 이게 이 지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지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게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이름이 있군요. 네, 네. 이 지관이라는 것은 조선의 풍수 지리를 관장하는 그 관직에서 그렇죠. 예. 유래된 그런 네, 용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그리고 보통 명당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명당하면 배산 임수를 꼽거든요. 예. 예로부터 뭐 산을 등지고 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지형을 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산을 등지고 있다는 거는 뒤에서 불어오는 어떤 흉한 바람이 있죠. 흉한 그런 걸 바람이나 막아준다. 또는 계곡풍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살기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을 네. 뒤에 등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물을 앞에 둔다는 거는 물이라 하는 것은 땅의 지기적 그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슬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앞에 있어야 배산임수 지형이 되면은 그 터는 좋은 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한 파묘. 파묘는 그 원래 있던 묘지를 해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파묘를 행할 만큼 땅의 상태가 나쁜 경우 어떨 때를 말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땅의 속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땅의 속의 상태가 어떤 것일 때 파묘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흙하고 돌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네. 이게 공극이 너무 큰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수맥이라 하는 게 있어요. 네. 땅속에서 물길이 흐르는 경우 또는 땅속이 덤벙덤벙 비어 있는 데 있어요. 그걸 공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공동 현상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땅심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땅 속에서 또 바위가 듬성듬성하게 안에 있는 경우 네. 이러한 경우들은 땅의 기운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약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살고 있는 사람의 또는 묘에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묘의 경우에는 이제 파묘를 해서 다른 곳에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뭐 다양한 말씀하셨는데 수맥 같은 경우는 수맥이 흐르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수맥이라 하는 거는 했거든요. 땅속의 네. 물길인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묘 같은 경우에는 수맥이 흐르면은 사실
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시신 자체가 제대로 육탈과 소고를 못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산 사람인 경우에는 수맥파가 발생하죠. 수맥에서 치고 올라오는 나쁜 이 살기가 있는 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뇌나 여러 가지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의 땅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진주시의 경우는 비봉등공형이라고 무령론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봉황이 하늘 높이 치솟아 날아가는 형상인데 그러면 여기 진주시에서의 어떤 인재가 나가게 되면은 그 인재가 어떤 우리 수도권이나 외구로 가서 거기서 활약을 하고 아주 큰 인물이 돼가지고 종래에는 다시 진주로 와서 진주시의 발전을 크게 일으켜 나가는 성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주시는 타 어떤 지역보다는 보통 비학이라는 학을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특별히 봉황을 씁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네. 좀 더 발전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봉황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봉황이 좋아하는 것은 이 오동나무 위에만 앉는 게 봉황의 특성이에요. 네. 그리고 또 대나무 열매, 저 죽씨를 그것만 먹고 사는 게 봉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대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어두면은 진주시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대나무와 오동나무 많이 많이 심어요. 심으면 좋죠. 기가 막 살아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진주시가 봉황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형상이라고 하니까 더할 네.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 곳이네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이 봉황의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진주에서 진주 내에서 좋은 기운을 내뿜는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진주시청과 상평공단이 있는 그 주변 일대, 네. 그 일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항매산의 어떤 산줄기에 어떤 아주 강한 전기를 받아서 네. 땅의 지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며 실제 남강이 네.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공유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히 이 남강이 감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터의 기운이 강하게 뭉쳐지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어떤 주거지나 다 어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설립된다면 네. 상당히 많은 좋은 기운에서 많은 분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럼 풍수지리 관점에서 네. 진주시청의 터가 좋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특별히 좋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주시청의 경우에는 예. 실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배산 임서라고 했잖아요. 네. 산하고의 어떤 그 산의 등성이, 즉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등성이에 있고 산 기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 등성이에서 치고 내려오는 올바른 맥을 받아가지고 있는 겉에 진주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청은 상당히 좋은 터에 있는 그러한 네.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진주에는 승산마을, 부자 마을이라고 해서 네. 승산마을이 있는데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 옛 지수초등학교에서는 네. 뭐 삼성의 이병철, LG 구인회, 또 효성의 조홍재 창업주 등등 많은 또 기업인들을 네. 배출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곳인데 네. 승산마을도 이 길지의 조건에 부합되는 성산마을은 일반적으로 성산 부자 마을이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 그 추산 즉 뒷산은 무령적 형국론으로 보면은 이게 병풍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산마을을 살기라든지 흉한 바람이라든지 어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 병풍산의 측면에 성산마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성산마을 터의 기운은 무등무해하다. 즉 크게 덕도 없지만 크게 해도 없는 보통의 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재벌이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에 어떤 그 재벌들이 나오신 분들은 서로 화합과 노력에 의해서 네. 그만큼 어떤 부를
창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 중간 등급이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화합으로 인해서 서로 그래서 큰 부를 이룬 예, 곳이다. 그렇죠, 증산마을.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풍수 지리를 풀어보니까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남 서부권으로 범위를 넓혀볼게요.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서 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또 산청의 동의보감촌이거든요. 네, 네, 네. 이곳에 터는 명당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의보감촌은 사실 명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산에 명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촌은 지리산의 어떤 기운을 받았는데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서 명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동의보감촌은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무등무예한 보통의 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와서 땅을 밟아줘요. 네. 즉 터가 센 곳을 밟아줌으로 해가지고 터가 순화돼서 보통의 터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감석 또는 뭐 석경 있는데 복석정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좀 현장을 보면은 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복석정이라 봅니다. 네. 복을 담아놓은 바위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네. 복석정에서 손을 탁 바위에 대고 소원을 빌면은 오. 반드시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복성적으로 향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주재민 소장님 앞으로 뭐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반인들에게 여러 풍수 감정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어떤 우리 시나 어떤 지자체의 도시의 균형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어떤 균형 관계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책을 펴는 게 현재 저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우리 소장님 앞으로의 활동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남의 풍수사 화산지리풍수연구소 주재민 소장이었습니다.